트로이 사가가 출시하기 전 토타로 제작진은 두 번의 성공과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은 워해머 토타로였죠. 두 번째 성공은 삼국지 토타로였습니다. 그 두 번의 성공 사이 브리타니아 사가라는 실패가 있었고 그 전에는 아틸라 토타로라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워해머 삼국지에서 한 모든 것들은 성공의 공식이 되었고 제작진에게 있어 기존의 문제를 답습했다고 생각되는 아틸라와 브리타니아의 모든 것들은 실패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트로이 사가의 불행이었죠. 토타로 제작진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리즈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 토타로 워해머가 발매하던 시점을 살펴봅시다. 로마 토타로2의 대안과도 같았던 발매와 아틸라 토타로의 완전한 상업적 실패 후 토타로 시리즈는 대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팬덤은 완전히 등을 돌렸고 다음 작품이 실패한다면 프랜차이즈의 존속이 불투명해질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작품이란 워해머 토타로였습니다.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살펴볼까요? 카오스 워리어는 원래 처음부터 햄타로의 플레이어블 팩션으로 추가될 예정이 아니었으나 어떠한 계획의 변경으로 뒤늦게 예약 구매 특전으로 새롭게 개발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당시 CA는 카오스 워리어의 유료 DLC화가 엄청난 팬덤의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게이머와 기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아니, 카오스 워리어는 워해머 세계관의 핵심 종족이고 진주인공인데 이걸 기본 플레이어블 팩션에서 제외한다는 건, 심지어 예약 구매 특전으로 제공한다는 건 인기 종족인지 삼아서 미완성 게임 팔아먹으려는 수작 아니냐고. 이러한 비난의 여론이 게임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만큼 커져감에도 뒤늦게 개발이 시작된 카오스 워리어 플레이를 무료 콘텐츠로 추가할 수는 없었는데요. 당시 CA는 돈이 되지 않는 무료 개발을 추가로 할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았거든요. 동시다발적인 불매운동의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때 분위기는 정말 험악해서 CA는 게임 발매 후에도 일주일간 예약 구매 특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였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흥행을 실패하고 민심마저 잃었던 CA를 햄타로는 완벽히 구원해버립니다. 대성공이었죠. 워해머 토타로의 DLC와 차기작 로드맵은 이쯤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집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골국 끓여먹기, 대타이틀 그리고 7년에 걸친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CA는 이때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브리타니아 사가라는 외전격 타이틀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존의 세계 정복 게임에서 좀 라이트해진 사가라는 타이틀로 최소 비용 최대 수익을 뽑아내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또한 크지만 삐걱거렸던 엠파이어 토타로를 다듬어서 작아도 세련된 나투어로 재탄생시켜 호평을 받았던 것처럼 흥행은 참패했지만 나름 코어 팬들에게는 괜찮은 평을 들었던 아틸라 토타로를 훨씬 쾌적하고 스무스한 게임으로 다듬어 보려는 시도였고요. 그리고 이전에 게임을 만들던 방식은 완전히 낡아버린 건지 앞으로는 햄타로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토타로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 라는 의문들에 대한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될 마지막 설문조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브리타니아 사가는 실패합니다. 그 어떤 토타로 타이틀보다도 처참하게 망한 대실패였습니다. 반면 이듬해 출시된 삼국지 토타로는 보란듯이 대성공을 해버리죠. 브리타니아 사가와는 반대로 토타로 시리즈 역사상 최고의 릴리즈였습니다. 이쯤 되니 명확해진 거죠. 대중이 요구하는 건 캐릭터와 드라마라고. 초인적인 영웅들이 활약하는 대규모 전장에서 AOS와 같이 그들을 직접 조종하게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토타로의 미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엠파이어에서 나폴레옹으로, 로마에서 아틸라로, 다시 말해 시대에서 인물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토타로의 변화가 이미 미약하게나마 암시하고 있었던 미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자 그 다음 토타로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 본말에 전도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를테면 창조된 세계에 맞추어 생물이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이 생물에 맞춘 세계를 찾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햄타로, 3타로를 통해 검증된 시스템의 뼈대를 유지한 채 영웅들이 활약하기 좋은 서사시극에 알맞은 세련된 전장을 찾아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토타로, 미디블 토타로, 쇼군 토타로를 기획할 때 왜 로마가 되고 중세 유럽이 되고 전국 시대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야 당연한 거니까요. 당신이 수천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정복하고 싶은 세계가 있다면, 토타로를 통해 꿈꾸는 전장이 있다면 마땅히 수천 수백의 미디어, 교육, 망상 등을 통해 미화되고 구전되고 결과적으로 당신이 꿈꾸는
위대한 목표가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게임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대와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러이러한 시스템에 최적화된 시대를 골라보자 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건 워해머 토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마법과 용이 나오는 대규모 전쟁 판타지 게임을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워해머란 세계를 선택했을 거지, 다양한 병종과 1인 유닛을 활용하는 토탈러를 만들어보자 가 우선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토탈러라는 건 전쟁 포르노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규모 전쟁에 갖는 환상을 구현한 병정놀이죠. 그렇다면 토탈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갖는 이 환상이 대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그 환상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포르노 배우의 연기가 어색하건 전개가 개판이던 내용이 막장이던 무슨 상관일까요? 알맞은 소재를 먼저 선택하고 그 소재에 어울리는 토탈러를 만들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뽕이라는 게 주입되는 거거든요. 엠파이어 토탈러가 얼마나 털내기 심하던, AI가 안 좋던, UI가 후지던 간에 더 완성도가 높다는 나폴레옹 토탈러보다 동접자 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토탈러의 본질을 CA는 간과하였습니다. 심지어 이건 브리타니아 사가에서도 발생했던 실수였습니다. 토탈러 샌드박스 캠페인에 가장 어울리는 판도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정작 에딩턴 전투도 끝났고 바이킹 대군세의 침략도 끝났고 모든 주요 위기를 극복한 알프레드 대왕의 입지는 이미 탄탄하며 웨섹스는 캠페인 최강이고 라그나르나 에스테인 같은 유명한 바이킹의 전설들도 없는 시대상으로는 가장 밋밋한 지점을 조준했던 것이죠. 트사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판타지처럼 다양한 영웅들이 자연스럽게 활약할 수 있는 전쟁을 원했고, 그 결과 남겨진 기록이 사실상 전무한 3000년 전 청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이라는 소재의 선택과 그것을 영웅들의 세련된 치정극, 군상극 신화로 치장하려는 시도는 완전한 실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대를 창조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수없이 많은 만화, 책,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충분한 환상을 심어두었고, 동아시아에선 거의 민담에 가까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에이 삼국지라는 거의 완벽한 레퍼런스가 존재하던 삼국지와는 다르게 헥토르란 어떤 느낌으로 생겼는지,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어떤 군대를 이끄는지, 일리아드란 무엇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무려 2800년 전 쓰여진 서사시와 빈약한 고고학적 유물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시대와 영웅들을 창조해내야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트로이 영웅들의 디자인은 멋있고 세련됐고 전투 음악에선 까리한 일렉 기타가 연주되었지만 정작 그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죠. 언뜻 트레일러를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사랑의 난 DLC와 왕조 모드가 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트로이 최적화가 얼마나 잘 되었간에, 발전된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했건 간에, 게임의 깊이가 얼마나 남달랐던 간에 회생부터 기획부터 트로이 사가는 이미 실패를 안고 있었던 비운의 작품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비슷한 실수가 앞으로 나올 토탈러 신작에 반복된다면 비슷한 실패 역시 반복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블 3라던가 또는 미디블 3 같은 게 나와준다면 말이죠.